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이 부과한 관세가 적용되기까지는 2주에서 4주 정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극적인 타결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확전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맞불식으로 보복성 전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작년도에도 한번 붙었잖아요. 그다시 또 소강 상태, 예. 잠복기에 갔다가 다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때보다 지금 저희한테 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경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업이 수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 있고, 그다음 며칠 사이에 지금 환율이 계속 막 급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두 나라가 반격에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네. 하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박을 지금 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에 뭐 한 3,200억 달러에 대해서 무료 관세를 25% 부과한다는 예.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대로 된다기보다는 협상의 어떤 카드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일종의 그 심리전 같고요. 예. 만일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세계 전체가 아주 최악의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미국 들어온 모든 물건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을 걸고 이렇게 싸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만약에 대중국 이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기업들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시장에서 더욱 고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 뭐 미국 제품으로 생각하는데 생산은 다 중국에서 전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테슬라 우리 왜 전기자동차 유명한 거 있죠. 그것도 사실 이제 중국에서 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중국이 보복을 하면 꼼짝 마라 이제 당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카드로 생각하는데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일자리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지 애플이 중국에서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 예. 사실은 지금 중국은 그걸 굉장히 이제 이 대미 보복 카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중국이 생각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미국이 묘한 게 말이죠. 이게 여당 야당이 막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 전반이 뭐냐란다라면 그래 좀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중국의 어떤 이런 말 들어가지고 나쁜 버릇은 고쳐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그야말로 폭풍 트윗을 그렇죠.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어제는 뭐 무역 전쟁을 작은 다툼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뭐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떻게 난 보셨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마 뭐 전체를 놓고 봐지만 최근에 한 3, 4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봤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 통상 정책에 이렇게 막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트윗은 뭐 당연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통상 정책에 대해서 올인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이한 점이 대통령이 진두지휘와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 돼가지고 니고시에이터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좌우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뭐 아까 트위터 얘기도 하셔서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돼지 저금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저금통이란 말은 우리 돼지저금통에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돼지저금통으로 하면 저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수식을 했냐라면 돼지저금통에 돈을 빼가고 싶지 미국은
돼지 저금통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돼지 저금통 취급하지 마. 우리가 다 돈 꽂아놓고 그걸 빼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 저금통이 저축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빼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아주 불공평하게 무역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의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계속 미국이 불리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무역 적자를 바꾸는 문제라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관세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무역의 원리 따라 갈 텐데 예. 문제는 무역의 원리를 넘어서는 경제 질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돼지 저금통 이야기한 걸 보면서 웃었어요. 아, 돼지 저금통이 저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돈을 꽂아놓으면 빼가는 돼지 저금통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제가 볼 때 중국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심지어 우리 예. 한국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또 다음 달에 그렇습니다.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네. 하잖아요. 도대체 속내가 뭘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거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진두지휘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자기가 협상가로서의 어떤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실제로 보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이 미국한테 당해야 하는 게 역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이 주도권을 딱 잡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가가지고 이제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요. 들어주면 트럼프는 그 다음 날 뭐라 하냐면 그거 아주 부족해. 하나 더 써봐.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 그럽니다. 예. 일종의 이제 끝까지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살라미라고 하는 게 이제 이태리 아주 짠 치즈거든요. 예. 네. 왜 우리 피자에다가 약간 올려가 먹는 예. 간 맞추는 데 필요한 게 살라미 그겁니다. 이제 예. 이게 외교나 협상 용어로 많이 쓰는 건데 사실은 그게 주로 공산국가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쓰는구나 이거를. 끝까지 하나 더 받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의되면 또 하나 갖다 얹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가 아니 뭐야 이게 더 큰 걸 또 요구해. 사실은 지금 중국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이 협상가로서의 어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중국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자, 한편에서는 중국이 네. 무역 전쟁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 팔아치울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니들 국채를 지금 중국이 그 사이에 팔아서 그렇죠. 많이 가질 때는 무려 2조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1조 달러 좀 넘는데요. 예.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협상 카드 또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1조 달러 판다 이거죠. 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비싸게 사가 싸게 팔아. 손해 봐요. 그럼 1조 달러 가져서 뭐 할래? 미국이 돈을 받아왔어요. 달러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국채를 팔면 예.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럽에다가 투자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유럽 경우가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를 가져와도 처치할 데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 경우는 이제 미국이 그게 굉장히 당황해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미국은 뭐 대수롭지 않은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 그거 쓸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자. 지금 그 정도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예. 아주 재미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달러 값이 또 올라가요. 그렇죠. 달러 강세입니다. 우리가 예. 환율 막 1,200원대까지 가잖아요. 예. 네네. 이야기는 뭐냐면 달러가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전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는 이미 어떻게 본다라면 뭐 미중 무역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는 자리 잡았다. 아주 재미나는 현상은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브라질이 막 달러를 엄청 사들인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각국마다 다 달러 사들이는데 그게 한 작년 한 2.6%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가 별로 이렇게 그 중국이 손해만 크고
크게 이익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두 나라,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그렇죠. 터지는 격인데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네. 나라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미국, 중국 합치면 40%합니다. 근데 대략 한 25%가 중국이고 15%가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될 미국, 중국이 막 싸우느라고 별로 안 좋으면 우리가 수출하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 거기다 더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야. EU도 마찬가지고 야 니들 불공정한 무역했지 우리한테 바꿔.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지난번에 철강에 대해서는 이미 했고요. 그렇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 중국과의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에 이미 우리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가 뭐 수익률이 그냥 급전직하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중국 공장, 현대의 중국 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는 이런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만일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 부분들은 매우 힘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문제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우리 경제 회복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네. 관세 부과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아주 묘하게 표명한 게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얘기인데요. 방위 산업은 경제 안보야. 트럼프 그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돼가지고 자동차도 경제 안보야. 웬 자동차가 경제 안보지? 예. 예. 근데 문제는 이분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선거 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 울산 비슷한 데죠. 예. 그 디트로이트 부근에 가가지고 내가 자동차 부분은 할 거야. 한국 자동차 혼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선거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마치 농업처럼 반드시 미국 정부가 보호줘야 될 이런 산업으로 돼버려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우가 뭐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졌지만 그것도 지금 그 자기 마음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한국 자동차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중국과 무역 전쟁, 일본과 모든 걸 놓고 현재는 지금 순서만 관리하고 있구나. 예.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